지난 3월 29일 민주당에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해서 정치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이 조작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건데요. 짧게 요약해서 이 사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건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의 대가를 이재명을 대신해서 북한의 리오남에게 필리핀에서 건넸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리오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정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보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리오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동혁 씨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리오남을 만나고 싶었는데 리오남은 그때 필리핀에 안 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으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된 겁니다.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술을 한 사람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그리고 김성태의 친구인 배상윤 회장이라는 사람 2명인데 이 두 사람은 기업인이라기보다는 반은 건달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가 조작이나 이런저런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당시 정치적이나 외교적 상황을 근거로 의혹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9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남한 기업과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당시는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서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북한 방문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그 배상훈 회장이 본인의 배임 횡령 이런 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어서 도피를 갔는데 도피 3년 만에 2025년에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배상윤이 말하길 김성태와 북한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거는 당시 경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재명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유일한 증언자 2명 중에 1명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배상윤 최측근인 조모 씨하고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윤정식 씨가 2024년 5월에 나눈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는데 거기서 윤석열 측 윤정식 씨가 조모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배상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처벌을 면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2023년 7월에 녹음된 권성동 의원이랑 배상윤 최측근인 아까 조모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됩니다. 배상윤에게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라는 말과 함께 혐의를 없애줄 테니 40억이란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해외에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서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다가 23년 6월경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을 하고 그 이후에 검사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검사가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였는데 당시에 이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이신 정화님에게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당시에 수원지검에 있으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제 주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술자리 회유 등을 통해서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안 뉴스에서 많이 다뤘었던 연어술 파티 의혹이라는 사건입니다. 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변호사인 서민석 변호사가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당시 이화영 지사 아내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검사가 변호사한테 그런 자백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녹취록이었거든요. 추가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는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자르고 짜집기 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화영 측 변호인이 먼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종범 의유를 제안해온 것에 대해 일반적인 조건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의 녹취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무죄를 추정할 근거가 워낙 많은 사건이고
사건이 촉발된 시점이 2022년 대선 직후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